혹시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식사를 하는데도 유독 나만 머리와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흐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매번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내기 바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땀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건강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지인들과 기분 좋게 음식을 주문하고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마와 콧등,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땀방울이 맺히며 비 오듯 쏟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멀쩡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나 혼자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을 흘리게 됩니다. 손수건이나 휴지로 연신 얼굴을 닦아내다 보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에 이릅니다. 이처럼 민망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 반복되면 점차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 자체가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체질이 유별나거나 몸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발화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나 특정 건강 상태와 관련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밥 먹을 때 유독 땀이 많이 나는 진짜 원인과 숨겨진 위험성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장 건강을 지키는 명확한 방법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밥을 먹을 때 얼굴이나 두피 부위에 과도하게 땀이 집중되는 증상을 미각다한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식한 또는 식후 발환의 범주로 해석하여 원인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증상이 심해지지만 꼭 자극적인 음식에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주 달콤한 초콜릿이나 새콤한 과일을 먹을 때도 얼굴 전체가 땀으로 순식간에 젖어들곤 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직접 입에 넣지 않고 머릿속으로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땀샘이 폭발하듯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식사 시간에 나 혼자만 이렇게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려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핵심 원인은 우리 몸의 체온과 발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혀의 미각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서 자율신경을 건드립니다. 이때 미각신경과 땀샘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서로 오작동을 일으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땀샘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침샘 주변의 신경이 손상되었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한의학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개념으로 위장 기능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열 때문입니다. 평소 위장의 소화 기능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져 있으면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기 위해 위장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애를 쓰면서 내부에 과도한 열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리하게 엑셀을 밟아 과부하가 걸린 자동차 엔진에서 뜨거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위장에 지속적으로 쌓인 비정상적인 열기가 몸의 상부인 얼굴과 머리로 치밀어 오르며 땀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특별한 질환이나 신경 손상이 없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이 꼽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사 중 과도한 발한 증상에 유전적 요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 중에서 유독 밥을 먹을 때 머리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유전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각다한증 혹은 식후 발한 증상은 우리 몸 내부에서 어떤 건강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밥을 먹을 때 흐르는 과도한 땀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소화를 돕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과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부교감신경이 부드럽게 활성화되면서 몸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각다한증을 겪는 분들은 식사 시 미각 자극이 들어올 때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튀어 오르게 됩니다. 흥분한 교감신경이 뇌의 체온 조절 중추를 강하게 자극하고 이로 인해 얼굴과 두피의 땀샘이 무차별적으로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실제 필요 이상으로 발한 반응을 유도하면서 땀이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계의 오작동은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할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증상은 단순히 신경계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특히 식사 후에 유독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면 이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혈당의 급격한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식후에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아주 빠르게 치솟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을 한꺼번에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의 폭발적인 분비 과정에서 자율신경계가 엄청난 자극을 받아 흥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땀이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혈당 조절 능력에 부담이 가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혈당 이상이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식사 시 땀이 나는 양이 부쩍 늘었다면 이를 단순한 체질로 넘기지 말고 혈당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또한 한의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위장의 열, 즉 위열이라는 개념도 식한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이 음식물을 섭취하여 소화시키는 과정을 마치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펴 음식을 끓이는 것에 비유합니다. 위장의 기능이 과도하게 불타오르거나 반대로 비위가 약해져 소화 효율이 떨어지면 소화관 내부에 비정상적인 열이 쌓입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니 위장은 가마솥의 온도를 무리하게 높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열기가 위열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발생한 열기는 가슴을 타고 올라갑니다. 결국 목을 지나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인 이마와 콧등, 그리고 두피 부위로 열기가 집중되며 땀으로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열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쌓게 되면 몸 안의 소중한 수분과 영양 물질인 진액이 빠르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진액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꾸 물을 찾게 됩니다. 동시에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는 과식과 폭식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입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시며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3다 증상입니다. 즉, 한의학에서 설명하는 일부 증상은 당뇨병 초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할 때 흐르는 땀을 단순한 체질로만 여기지 말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을 때 머리와 얼굴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이 땀방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발안으로 수분 손실이 반복되면 몸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 상태가 심해지면 혈액순환에 부담이 생기고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계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액까지 점도가 높아지면 말초신경과 모세혈관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손발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몸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반복되는 과도한 발안은 단순한 미용상의 불편함을 넘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위장의 열을 내리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는 매일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종류와 자극적인 식습관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위장의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달구는 매운 찌개나 떡볶이, 그리고 뜨거운 탕 종류의 음식은 당분간 멀리해야 합니다.
마늘, 생강, 고추와 같이 향이 강하고 성질이 뜨거운 향신료 역시 위열을 부추기므로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개인에 따라 특정 음식 섭취 후 증상이 심해진다면 해당 음식의 섭취량을 조절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며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식단을 구성하여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마시는 물 한 잔도 위장의 열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건강한 약차로 대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칡차가 몸의 열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볶은 보리차나 결명자차 역시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 삼키는 습관도 위장의 과부하를 막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씹으면 입안에서 침이 충분히 분비되어 위장의 할 일을 덜어주므로 엔진이 과열될 일이 전혀 없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 후에도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땀이 줄줄 흐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에 따라 약물 치료나 보툴리눔 톡신 시술 등을 통해 증상 완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개인의 체질과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관련 증상의 개선을 위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몸 내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남들도 다 흘리는 땀이겠거니 하며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위장을 시원하게 관리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완성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